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종목과 이슈까지 증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국의 주택 관련해서 특별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실 겁니까? 네, 오늘도 멍뚱한 얘기를 해야죠. 이 시간이 되면은 졸리고 이런데 네. 또 졸린 목소리를 하는 것보다 저 같은 변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이 뭐 하고 하죠. 아까도 뉴스 나오던데 AMD가 저기를 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미 그걸 예상했죠. 그런 거를. 엔비디아 배짱 장사를 못하는 어떤 시도가 나왔을 때 거기서 시도를 하는 반란군이 뭘 하던 사실 서울의 봄 때문에 반란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AMD가 반란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게 나와서 뭐 저기 점유율을 깎아먹던 엔비디아가 수성을 하던 그거 만들어주는 TSMC가 위고 ASML의 무기가 또 위다. 또 ASML이 또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무시했던 그 중국 때문에 그 원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것까지 하려고 지금 사탄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거잖아요. 월화수목을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그럼 김치라면이 너무 땡기거든요. 느끼하니까. 네, 그렇죠. 한 번씩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여기서 또 거기서 더 가면은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살짝 힌트만 드리면은 그 ASML 그 DUV 장비만 중국이 쓴다고 했잖아요. DUV 장비도 많이 팔았는데 그게 이제 아르곤이라는 광원을 쓰는 건데 크립톤 아르곤 그 원료가 네온인데 그 네온의 원료는 다 중국에서 또 나와요. 중국이 예를 들어 요소수처럼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작 장비는 다 있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만두 만들 수 있는 기계는 있는데 만두 만들 밀가루 반죽이 없어가지고 못할 수도. 그래서 중국도 완전히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고 중국이 또 그거를 파헤치고자 포장에 열정을 드는.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을 따지면 샤인머스켓을 맛있게 만드는 방울을 많이 만들게 하는 기계가 없어 뺏어버리니까 포장을 이쁘게 해버리는 거예요. 5알인데 11같이 보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다 파해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또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은 그런 것들의 어떤 허점도 잡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김치라면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김치라면이라는 게 한동안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색다른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죠? 항상 색달랐고요. 색다르기보다는 그냥 다른 분야죠. 그렇죠.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주택용품 분야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이케아 자주 가지 않나요? 이케아? 물론 지금 점포가 별로 없는데 너도 나도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케아 코스트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유럽에서는 이제 이케아를 가지만 서구권에서는 홈디포를 슈퍼마켓 가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수요일은 나는 솔로, 목요일은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이거 그냥 무조건 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왜 하냐면은 16기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사실 너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거기 상철시에 시애틀 사시는데 그 사실 시애틀 도심권은 아니고 밴쿠버 가까운 인디언 부족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풍경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홈디포를 슈퍼마켓처럼 들락날락하고 왜 그렇게 맥가이버가 되는가? 그 대표적인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 상철의 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술이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짝에서 나오셨던 분이고, 네. 지금 옛날에 싸이월드에서 만나서 되게 현모양 저분이랑 결혼하셨더라고요. 근데 집안일을 그냥 부엌에서 빨리 화면을 돌렸는데 부엌에서 계속 계시잖아요, 형수님이.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유교 보이시냐 했는데 유교 보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일도 하시면서 보잉사에 일하시는데 일도 하시면서 주말에는 이제 집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페인트 칠하고 잔디 깎고. 그러니까 미국은 주택에 사는 문화가 많고 다 목조 주택이다 보니까 보수를 안 해버리면은 한시라도 늦춰버리면은 집 다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도 하는데 그 작업도 하니까 나는 그러면 이 파트에서 내가 담당을 하겠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 모습이 1인의 모습이 아니라 미국 남자들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 모습이. 그러니까 당연히 홈디포, 로우스 같은 주택용품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으며 계속 거길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저도 이케아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많아서 사실 그런 공사들, 외벽 방수나 이런 공사들은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하잖아요. 외벽 방수를 직접 칠하고 있잖아요. 주택이니까. 저 이케아에서 뭐 하나 사와가지고 그 간단한 것도 저 똥손이어서 조립하다가 다 진짜 살면서 찢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단순한 조립에서도 다 지금 힘들어 하는데 미국 남자들은 거의 다 맥가이버 수준인 거죠. 근데 그 맥가이버 수준인 거를 우리가 그냥 뭐 중간에 저런 거 광고 우리도 나가잖아요. 뭐 해물탕도 나가지만 맥가이버 전동 드릴 같은 거 그거 보고 그냥 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동 드릴 망치로 쓰입니다, 그냥.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 다루기 때문에 그게 우리 CF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로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완전 다른 문화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대부분 뭡니까? 물론 주택 사신 분도 있는데 아파트가 다수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다 이러잖아요. 그쵸? 콘크리트 아니면 철골이래요. 근데 그 미국은 다 목조주택이에요. 거의 다가. 왜 목조주택이 되었을까? 그거는 뭐 역사적인 기원도 있는데 이 지금 뭐 이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부분에서 보자면은 콘크리트에 관련 기술자가 태부족이에요. 태부족이고 목조 기술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럼 기술자가 많으면 인건비가 낮겠죠. 콘크리트는 기술자가 낮으니까 인건비가 높겠죠.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고 목조 기술자조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오토 서비스 많죠. 온라인 또 오프라인 부르면 오는 거 숨은 고수들 진짜 많아요. 물론 거기서 좀 질환 좋은 사람도 많아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역경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집에 뭐 고치고 싶다. 이러면은 쫙 달리잖아요. 그중에 뭐 싸고 평 좋은 거 고르잖아요, 사람. 아니면은 당근마켓에서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고장 났는데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형광등 달아주실 분 없나요? 그렇게 싸게 구할 수 있죠. 미국은 병원비도 비싸죠. 의사도 없고 땅덩어리도 넓고. 그렇죠? 숨고는 동네에서 그냥 가까운 데 오잖아요. 미국 어떻게 달려오겠어요? 자동차 타고 와야 되는데 기름비까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가이버처럼 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다는 거죠. 미국 남자들이. 왜냐면 내가 안 하고 만약 사람을 불러서 하면 엄청난, 물론 그 대우에 대한 문제도 있죠. 미국은 배관 수리공이나 이런 뭐 작업자들이 굉장히 대우를 높게 받아요. 이른바 블루칼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증첩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맥가이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맥가이버가 필요한 도구들을 파는 이 주택용품 업체들은 꾸준하죠. 꾸준한 적이죠.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죠. 인건비도 높다 보니까 스스로 고쳐야 될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홈디포 같은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국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고공행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지금 전혀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건자재 업체들 주가 보다가 미국 거 건자재 주택업체 주가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부동산은 뭐 거시적인 경제 변수에 따라서 전 세계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었나? 했는데 이렇게 딴판이니, 그쵸? 지금 닥터워튼이나 레나 같은 부동산 업체들 주가를 보세요, 지금. 완전히 어디 뭐 하늘 끝도 없이 날아가고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미국 주택가격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보면 무슨 뉴스가 나오나요? 뉴스 보시면 아시죠? 이거 주식시장이랑 똑같아요. 캐파만 틀릴 뿐이지. 주식시장에서 중심주가 무너지면 주변주는 속절없이 무너지죠. 로봇주에서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예를 들어 10% 빠져 폭락을 해버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는 20% 가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동산에서 똑같죠, 지금. 예를 들어 강남 서초가 흔들리면 어디가 날아가죠? 노도광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위에 안양 저기는 더 날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주변부로 갈수록 더욱더 더 빠지고 지금 중심부도 흔들리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중심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강하게. 미국 주요 10대 도시 혹은 주요 20대 도시 이것들이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막 기록하고 있죠. 미국 주택가격 지수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죠. 한국감정원이 있고 주택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세 부동산에서 따질 때.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게 있고 KB 시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KB는 민간이죠. 한국감정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미국도 비슷해요. 산정 방식은 전혀 틀린데 뭐 아예 땅덩어리랑 그 체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미국 주택가 지수는 연방주택금융청에서 발표하는 FHFA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와 같겠죠. 그다음에 이 민간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에서 발표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9월 달 이거는 이제 뒤늦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달에 나온 게 9월 달 거예요. 9월 달에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3.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동월이니까 2022년 9월 달 대비해서 2023년 9월 달이 3.9% 상승했다는 거죠. 연방주택금융청 FHFA 지수예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2.5% 상승했습니다. 8월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가파른 상승폭이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전월 대비해서도. 그리고 여기서 주요 10개 도시를 발표를 하는데 주요 10개 도시가 애틀랜타, 보스턴, 샬롯, 시카고,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뉴욕, 템파, 워싱턴 이렇게 10개예요. 이 10개 도시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발표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9월 달 S&P 그러니까 9월께 지금 나온 거죠. 9월 S&P 500 코어로직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지수가 전년 동월이에요. 이것도 2022년 9월 대비해서 3.9% 상승했고요. 똑같네요. 그렇죠? 이 연방주택금융청이랑 똑같아요. 311.18을 기록했는데 이 지수가 1987년 하면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그때 집계를 시작했는데 그때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랑 완전 딴판이죠 지금. 미국은 주요 10대 도시가 지금 이끄는 굉장히 강력한 주택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요 10개, 뉴욕을 포함해서 주요 10개 도시들이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모기지 금리가 사실 뭐 7% 이상을 찍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나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 맨날 이거 경제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뭐 은행들이 뭐 무슨 예금 금리 나눠주고 대출 금리 뭐 엄청 올려서 뭐 배를 채운다 뭐 배당 잔치를 한다 뭐 이 얘기 나오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싸게 빌릴 수 없으니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누가 아니겠어요. 모기지 금리가 7%가 넘는데 누가 새로운 돈을 7%짜리를 빌려가지고 주택을 사겠냐고요. 근데 뭐에서 틀리냐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앞에 거래량도 안 받쳐줘요. 분명히 우리나라 그 댓글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일부 주택 가격이 뭐 올랐다고 뭐 조금만 뉴스 나오면 댓글 바로 달리죠. 야 저거 거래도 하나도 없이 저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매도 호가 높게 그냥 올려놓고 부동산 그냥 올려놓고 있는 거지 팔리지도 사는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거다. 여기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워싱턴 지금 저널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공간에 대한 미국인들의 새로운 욕구가 생겼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집안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집안에 계속 앉아가지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쫙 한번 둘러보잖아요. 아, 너무 이런 데 살았나 내가? 너무 좁은데? 아,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완전히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폭발한 거고. 그다음에 정부 구제수표.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가 막 엄청나게 그때 돈을 풀었죠. 코로나 때. 그리고 3% 미만의 모기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을 급등시켰는데 코로나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랬죠. 돈을 부으니까. 근데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엔데믹에서 돈을 급격히 회수해버리니까 급격히 회수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모기지금리 올려가니까 우리나라는 주택 경기가 확 식어버린 반면에 여기는 그 앞단까지는 똑같았는데 주택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서 났느냐? 여기는 지금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변동이 아니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마지막으로 들어간 중장년층들, 뭐 이 뉴스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남은 현금을 가지고, 남은 현금이라는 게 왜 남았냐면은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이제 내 노후 대비해서 중장년층 50, 60대들이 내 70, 90대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코로나 때 왕창 저금리로 풀린 그거를 마지막으로 30년을 한 거죠. 30년을 걷다 부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 독립시키고 남은 현금으로 마지막으로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대로 올랐는데 새롭게 갈아타진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건 똑같지만 여기서 뭐가 틀리냐?
그 아까 베이비 부모들이 싹 다 이제 샀어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이 세워지질 않으니 거래량이 없더라도 이 주택이 하나도 없으니까 신규로 살려고 하면은 그 베이비 부모들이 산 거를 어떻게든 빼내야 되니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베이비 부모들은 다 이제 하나 남아서 90까지 갈 건데 이거를 팔게 됐을 때는 마지막으로 최고의 가격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안 팔고 만약 팔더라도 그렇게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건 똑같은데 주택 가격은 지지가 되고 있어요.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10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지수가 71.4인데 이거는 2001년도부터 집계가 됐어요. 2001년 기준이 100이에요. 그럼 100에서 71.4가 됐으면은 엄청나게 빠졌네요. 그쵸? 이게 전월 대비 1.5% 하락한 수준이고 2001년도 100 기준으로 따지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거래량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2001년도 이후에 최악의 거래량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지수는 또 최고치예요. 되게 언밸런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그 베이비 부모의 직접적인 이 자료가 여기 있죠. 아까 또 전리 부동산 중개인 협회, 그게 NAR이에요. 거기서 나온 또 다른 자료가 미국에서 올해 주택 재구매자, 주택을 한 번 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일생에 했다가 다시 산 사람의 평균 연령이 58세.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58세 정도면 이제 은퇴를 하고 자녀를 독립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연끌해가지고 최대한 고정금리로 장기간에 샀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대다수의 중장년층들은 코로나 때 3% 미만짜리 모기지로 샀던 주택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죠. 30년 고정인데 지금 7, 8% 올라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30년 이상이 3% 미만 고정금리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사진 않는 거죠. 하지만 이걸 꾸역꾸역 안고 있는 거죠. 절대 팔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주택 현장이 멈춰가지고 주택도 건설이 안 됐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거래량은 적지만 주택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장년층들이 지금 집에서 눌러 앉아서 노후까지 살아야 된다. 수리할 것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목재라면 그렇죠. 미국 주택은 다 목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58세면 이제는 고치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신규 새 거를 사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7%짜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자녀 독립하고 남은 모든 돈을 쏟아부은 건데 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론 미국은 주식에 투자를 잘 젊을 때 해놔가지고 배당을 받겠지만 그거는 생활비로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해서 살아야 되니까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남한테 부탁할 수가 없으니 내 힘든 몸을 이끌고 젊은 청년 시절에 배웠던 맥가이버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고치면서 살아야죠. 목재는 습기에 엄청나게 취약해요. 근데 미국은 또 희한한 게 아니죠. 다 수영장에 딸린 게 대부분입니다. 이건 무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장이. 대부분의 지역 수영장이 주택이 다 수영장에 딸려 있어요. 그럼 수영장에 있으면 습기가 많겠죠. 근데 또 주택은 목조란 말이에요. 방수액을 엄청나게 잘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들락날락 하겠죠. 홈디포니 이런 것들을. 아까 이거 말한 것들이 다시 나오는데 미국의 콘크리트 기술자가 부족하고 목조 기술자가 많지만 인건비 수준 자체가 원래 높고 그러니까 목조 기술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투입하는 시간이 노년에는 더 많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이 가서 주택용품들을 보수용품들을 구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맨날 뭐 미국 여행 가면은 맨날 그 코스로 가는 게 무슨 뭐 국립공원들 엄청나게 크잖아요. 노루들 뛰어놀고 목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산불이 그렇게 맨날 나도 캘리포니아 산불이 맨날 나도 좋은 목재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목조 주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아까 흰개미 얘기를 안 했지만 흰개미도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흰개미가 나타나서 난리인데 흰개미가 이게 서부 흰개미가 들어온 거거든요. 갉아먹는 거죠. 지금 경남 집에. 창원에 발령돼서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미 뭐 몇 년 동안 사는 걸로 추정이 된대요. 흰개미들이 아래 그 상황을 봤을 때 흰개미들이 그 먹이가 그 나무를 갉아먹고 살기 때문에 목조주택이 다 무너진답니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가 많기 때문에 흰개미가 갉아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쵸. 미국은 목조주택이 많으니까 흰개미가 한번 나타나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58세에 나 마지막으로 집 구입한 건데 흰개미가 갉아먹어서 무너져 버리면 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서 이 개보수에 열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흰개미도 열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흰개미가 갉아먹으면 어디서 웃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죠?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두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홈디포와 로우스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최근에 실적들을 보면 홈디포는 실적을 상회했고 로우스는 사실 좀 부진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뭐 일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뭐 기존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고 있긴 하지만 신규로 또 뭐 신혼부부나 젊은 층에서 사가지고 새로 들어와가지고 낡은 집을 사는 거죠. 낡은 집을 장기 모기지로 산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고치면서 사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신규 수요는 떨어질 수 있겠죠. 중장년층들의 수요니까. 하지만 이제 멀리 본다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몇십 년간을 고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젊은 층이 만약에 어떻게 얻었어요. 그 얻은 것도 낡은 집일 확률이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칠 지금 그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 홈디포가 좀 더 유리한 거는 물류센터가 120개. 근데 로우스는 물류센터가 15개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차이가 많이 나요.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촘촘히 박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빨리빨리 수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케아 가봐도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게 꼭 재고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한 개 있어서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꼭 전화해보고 가거든요. 근데 이케아도 이케아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필요할 때 없으면 큰일인 거죠. 지금 당장 방수를 해야 되는데 방수액이 없으면 예를 들어 로우스를 갔는데 방수액이 없어요. 그럼 홈디포로 가겠죠. 그렇죠. 물류센터가 더 많으니까 수급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매장은 비슷하거든요. 홈디포는 2,000개 이상, 로우스는 1,800개 이상. 근데 물류센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굳이 고르자면은 홈디포를 더 유리하다. 근데 둘 다 동행을 해요. 지금까지 뭐 몇십 년간 동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홈디포가 그런데 대선 테마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좀 재미로 뭐 사족으로 다는 거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선 테마 모르겠어요. 미국인들이나 미국에서 교포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보면은 대선 테마가 뜨면 아예 뭐 대선 테마 섹터라고 해서 또 뭐 오늘 대선 테마 섹터에서 뭐 수익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 뭐 상위가 나오는데 미국은 미국인이 자국이니까 외국인 상위가 없지 않을까요?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국 증권방송 보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고 궁금해요,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대선 테마주는 우리나라만에 있는 뭐 문화다 뭐 이런 저기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대선 테마주가 있긴 있죠.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당시에 이미 WWE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빈스 맥마흔하고 옛날에 막 여러 가지 쇼 많이 한 거 아시죠? 트럼프랑 그 대역 경기 해가지고 진 사람 머리 밀기로 해서 트럼프가 빈스 맥마흔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렸잖아요, 머리. 뭐 쇼니까 둘이 가서 트럼프 타워 가서 막 쇼를 먹고 트럼프 타워에서 저기 쇼다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뒤에 빈스 맥마흔 아내가 중소기업, 우리나라 따지면 중소기업부 장관에 올랐죠. 그런 건 진짜 대선 테마주죠. WWE가 혜택을 보니까요. WTV의 빈스 맥마흔 회장이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헤일리 전 대사가 요즘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트럼프가 아직도 강력한데 20%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가. 꽤 강력하게 그러니까 떠오르고 있어요. 보수 중에서도 이 조금 뭐라 그래요? 중도 보수 있죠. 중도 보수는 트럼프의 정을 너무 저런 강렬한 극단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져주니까 헤일리 전 대사로 갔는데 여기서 헤일리 전 대사가 이제 강하게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아예 이런 게 대놓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놓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나 누구한테 기부했다 그냥 대기업 회장이 말해버려요. 지금 유명 기부자들이 다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그중에 켄 랭곤 홈디포 설립자가 공동 설립자로 2명 있는데 그중에 켄 랭곤이 원래 그 이전에 트럼프를 지지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아까 홈디포에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민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민자를 약간 배척하면서 백인 우월주의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이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홈디포 불매운동이. 왜냐면 홈디포가 돈을 번 게 다 우리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줬더니만 이민자들 정책을 완전히 막고 멕시코 장벽 세우고 이런 트럼프한테 돈을 갖다 바쳤다 이거죠. 근데 지금 헤일리한테
켄 랭곤 홈디포 설립자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이 지금 워딩이 이렇게 나왔어요. 성공 가능성이 있는 후보고 나는 분명히 트럼프보다 헤일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때보다는 좀 더 낫죠. 왜냐면 헤일리는 유엔 대사도 했었고 여러 분야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이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해서 홈디포 불매 운동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그런 트러블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나와서 대선 테마라고 야구 제가 지금 비약을 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뭐 그쵸? 이정재 씨랑 한동훈 장관 사진 한 장으로 이거 임세령 씨의 대상이 저렇게 오르는 그런 대선 테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미국 교포분들이나 꼭 달아주세요. 피드백을 궁금해요. 그렇죠. 그 헤일리가 그래도 트럼프의 양극화된 모습을 조금은 어루만져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주택가격과 함께 모기지 금리, 그 안에서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홈디포와 로우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